여러분들 비트코인 거래소에 다들 있으시죠? 그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소유한 거 아닙니다. 돈을 벌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가진 돈을 지켜야 합니다. 거래소에 로그인하고 원화를 입금하고 거래소 어플에서 버튼 몇 번 누르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소는 열려 있고 거래 완료 문자 알림도 바로 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편하다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는 것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자산의 가치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지키는 힘, 또 하나는 누구도 몰수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 통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서만 우리가 가진 비트코인이 진짜로 내 것이 됩니다. 자산을 지킨다는 뜻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금야금 오르는 물가와 눈을 감았다 뜨면 더 멀어지는 부동산 가격에서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정화폐는 필요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돈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고 그렇게 풀린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물건 앞에서 더 약해집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총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임의로 더 찍어낼 수 없고 찍어내지 못하도록 설계된 약속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의 등락보다 먼저 어떤 돈이 더 단단한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양의 힘이 내일도 모레도 유지되는가? 이 질문이 자산 보존의 출발점입니다. 기준이 단단하면 생활의 호흡이 바뀝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 지금 안 사면 손해다, 이런 조급함이 줄고 소비는 계획적으로 하게 되고 대출은 꼭 필요할 때만 하게 됩니다. 돈이 어제와 오늘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감각이 생기면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덜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돈의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금고, 열쇠가 내 손에 없으면 그 코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쇠는 거래소 로그인,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내가 비트코인 결제할 때, 비트코인 송금할 때 실제로 쓰는 열쇠입니다. 내 돈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이 거래소에 있으면 거래소가 맘먹으면 내 돈도 다 묶입니다. 지난 계엄 때 거래소가 막혀 입금도 그리고 출금도 못했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아니어도 갑작스레 점검 공지를 띄우면 로그인조차 어렵습니다. 분명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급하게 나갈 돈이 있어서 출금하려고 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소 내부적으로 통제가 걸리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부터 들어야 합니다. 익숙한 절차의 보호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내 돈을 융통할 수 있는지의 답은 언제나 내 돈을 맡고 있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쇠가 내 손에 없으면 그 코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소는 환전을 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비트코인은 보관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개인 지갑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갑 주소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수수료도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구경하세요. 송금 확정까지의 시간을 기다려봅니다. 이 절차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은행과 같은 중간자가 끼어있지 않은 내 돈의 주체성 감각을 얻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콜드 월렛이라고도 하는 이 장치는 화면도 있고 버튼도 있고 주소와 금액을 기기 화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새로운 지갑을 만들고 금고 열쇠인 시드 문구를 내 손으로 종이에 적어보고 다시 한번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험 송금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니모닉이라고도 하는 시드 문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내 지갑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습니다. 누구나 그 지갑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만 해킹당하지 않으면 내 지갑은 온전히 내 것입니다. 니모닉은 절대 휴대폰 사진으로 앨범에 보관하거나 메시지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클라우드 업로드, 메신저로 전송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종이보다 금속 백업판에 니모닉을 기록해두면 더 오래 안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본인만 아는 장소에 보관하고 화재와 도난, 침수 위험이 있는 장소는 피하십시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가장 가까운 가족 한 명에게만 어디에
어떻게 니모닉을 보관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실제 문구는 나누어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산과 분실했을 때 복구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지갑에 비트코인을 몰아두지 말고 금액과 기간과 용도에 따라 나누십시오. 일상적 소액 결제를 위한 지갑, 중장기 보관을 위한 지갑, 교육비나 주택자금처럼 목적이 분명한 지갑, 이렇게 나누면 사고가 나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구 연습은 말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해보십시오. 다른 기기에서 시드 문구로 복구해 잔액을 확인하고 아주 소액을 움직여 본 뒤 원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해보면 니모닉 분실이나 기기가 고장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다중서명도 유용합니다. 열쇠를 여러 개 만들어 2명 이상이 모여야 송금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한 개,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한 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한 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한 곳이 사라져도 자산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으로 충분히 익히고 자신감 생기면 금액을 확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소를 쓰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구하기 위해 거래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구한 비트코인은 꼭 개인 지갑에 보관하십시오.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내 통화 주권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급할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통제 가능하다는 신념이 먼저여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관 중인지, 어디에 열쇠가 있는지, 어떤 순서로 복구하는지, 이 3가지를 나만 아는 곳에 잘 적어 두십시오. 법적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어느 열쇠를 맡겼는지만 명확히 기록하고 시드 문구 전문은 분리 보관하십시오. 가족과 복구 리허설을 한번 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드 문구, 니모닉은 절대 촬영도 복사도 하지 않는다. 주소와 금액은 기기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낯선 파일과 확장 프로그램과 링크는 열지 않는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 수도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습니다. 개인 지갑은 무섭다. 개인 지갑 기계 잃어버리면 끝 아니냐. 그래서 분산 보관이라는 방법과 금속 니모닉 판이 있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거래소가 더 안전하지 않느냐?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거의 유일한 리스크는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과 구조가 해킹당한 적은 없습니다. 거래소나 개인이 부주의한 경우에만 해킹당했습니다. 해킹은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휴먼 에러입니다. 콜드 월렛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잃고 후회할 금액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켜야 할 자산 규모에 비해 콜드 월렛 구매에 쓰는 돈은 가장 싼 보험료가 됩니다. 이 대답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소유의 증명은 내가 내 돈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변동성에 관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요동칩니다. 특히 기존 경제 시스템의 채택이 진행되는 중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 보존과 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액을 꾸준히 나눠 사들이면 괜찮은 평균 단가를 형성할 수 있고 생활비와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면 급락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의 가격이 아니라 내일도 내 돈이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일도 같은 힘을 가진 숫자입니다.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이 비트코인을 채택할수록, 그리고 일상으로 널리 퍼질수록 가격 등락의 폭은 줄어들고 돈으로서의 성질은 선명해집니다. 그때를 기다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내 자산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방법을 오늘부터 실행하자는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실질적 이유는 결국 몇 가지로 귀결됩니다. 더 찍어낼 수 없는 고정된 총량 위에 시간에 녹지 않는 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 돈의 주체성과 통제를 스스로 갖기 위해 이 둘이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열쇠가 내 손에 있어야 합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s.
열쇠가 내 손에 없으면 그 비트코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모든 비트코인을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아주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오늘 10,000원으로 지갑을 만들고 내일 10,000원을 받아보고 모레 10,000원을 보내보십시오. 일주일 뒤 우리는 편의와 통제를 동시에 손에 쥐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산 보존과 주권적 통제가 합쳐질 때 우리 돈의 힘이 제 이름을 되찾는다는 사실을, 기준이 단단해지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생활의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는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돈을 움직입니다. 돈의 가치가 어제와 오늘의 같은 무게를 가질 때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도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열쇠가 아니면 내 비트코인이 아닙니다.